네, 안녕하세요. 생존게임 마스터 최한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집을 구매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오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상담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한 개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조건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그리고 한도도 많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이 대출 상품을 안 알아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비싼 금리로 한도도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나 만약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종결 영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아주 이해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자금 대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자금 대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이 만약 1억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1억이면 8천이겠죠?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를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근데 80%라고 한다고 해서 80% 한도가 다 나오는 거냐? 또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 한도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한도와 금리가 대출에서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 대출은요, 크게 은행 재원 상품과 정부 자금 대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은행 재원으로 만들어진 전세 대출 상품, 한마디로 은행 돈으로 만든 거죠. 또 하나는 정부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기금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저렴하다라는 대출들은 모두 이 기금 재원으로 마련된 정부에서 만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내가 신혼부부라면 이 대출을 안 받으면 손해일 정도예요. 자, 그럼 대출 조건은 뭐냐?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불을 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넣으면요, 5%에서 10% 정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세대주의 정의부터 조금 잡고 들어가자고요. 세대주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든 집을 사든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세대주에 내 이름이 들어와 있냐, 첫 번째 내 이름이 올라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가족분들이랑 사시는 분들은 아마 부모님 밑에 내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면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세대주의 정의예요. 배우자, 직계 존속. 자, 직계 존속은 나의 부모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해요. 직계.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다. 그럼 형제와 자매는 세대원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어차피 나의 주택수에는 미포함되는 거예요. 별개의 세대로 본다라는 거죠. 여튼 형제와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형제와 자매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그 주민등록등본상에 만약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은요, 사실 이 대출 말고도 정부에서 나가는 모든 대출들, 정부의 기금으로 만든 모든 대출들은 무주택 세대주가 거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렇겠죠? 정부의 자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 살든 안 사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부 합산 연소득이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예요. 자, 부부 합산 연 7,500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합치셔가지고에 나온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넘으면 어떡하냐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결혼 3개월 이내 예정자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결혼 예식장 계약서로 증명하기도 하고요, 청첩장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대부분 많이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하.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금 대출, 그러니까 정부 지원 대출은 다 3억 4,500만 원 이하예요. 아마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조금 턱걸이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혼인을 하시니까 양쪽의 자산 각각이 아닙니다. 합쳐서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점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되는 대상 주택 또한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31평, 32평, 34평 아파트, 그 방 3개인 아파트들 있죠. 그런 데가 바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하지만 방이 4개 있거나 5개 있거나 40평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 전세자금 대출, 특히 정부의 자금으로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도 다 맞다 하더라도 은행 재원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임차 보증금이에요. 여기 전세금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월세금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4억짜리 전세, 3억짜리 전세 들어가도 되고요. 4억에 30만 원, 4억에 40만 원 이렇게 반전세로 들어가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은 전세금이 4억 원 이하여야 돼요. 최대.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는 3억 원 이하인 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대출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 전세 보증금이 4억이다. 에서 대출은 얼마 해주는 거냐? 대출 한도는 최대, 수도권은 3억,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해 볼까요? 최소한 너네 돈 1억은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출 다 해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양쪽에서 5,000씩 준비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4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데 대출을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다 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4억 원짜리 보증금이면 80% 해주니까 84, 32, 3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캡이 3억 원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제가 아래 표로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연 1.7%에서 최대 3.1%인데 이거는 보통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 금리를 조정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금리가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4년 11월 기준으로 제가 전달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시점에 맞춰서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우대 항목들도 있어요. 이런 우대 항목들 같은 거 잘 찾으시면 깨알같이 금리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입니다. 0.1%포인트 낮춰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 임대인, 집주인이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 전자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행한다면 대부분 응해 주십니다. 하는 절차, 계약하는 절차도 전자로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두 번째, 다자녀 가구 0.7%포인트, 이자녀 가구 연 0.5%포인트, 일자녀 가구 연 0.3%포인트 할인이 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받을 수 있죠. 그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양육하고 계시다면 이 금리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보다도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자, 3번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포인트를 할인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만약 3억 원 대출 신청을 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30%인 9천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한도 대비해서는 30%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액으로 대출 나갔네, 그러면 금리 할인해 줄게 라고 해서 할인해 주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듯 우대 요건들을 좀 찾으면서 더 나한테 맞는 것들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우대금리, 특히 정부에서 만든 대출의 우대금리 항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이 정부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상품이에요. 사실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전세대출 상품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한도랑 금리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신혼부부나 좀 젊은 부부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중년층, 중장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세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도 자체가 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 조건은요,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5% 이상 지불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겠죠. 소득 기준도요 조금 낮습니다. 부부 합산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물론 신혼부부는 연 7,500만 원 이하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 합산 연 5천만 원이면 사실 그쵸, 대상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빼고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자산 기준 똑같습니다. 3억 4,500만 원. 대상 주택도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주택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임차 보증금, 아까 신혼부부는 4억 3억이었죠? 근데 여기는 3억 2억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3억짜리 전세 이하,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2억 이하여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신축 같은데 요즘 수도권에 3억짜리 전세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출 한도는 더 적어요. 만약 내가 3억짜리 전세금 3억짜리 집을 들어간다 이러면요, 수도권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럼 내 돈 얼마 필요해요? 아까 신혼부부에서는 1억 필요했죠? 여기는 1억 8천 필요해요. 그쵸?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사실 대출 제가 실물을 좀 오랫동안 봐왔지만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물론 한도도 다자녀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뭐 대출 한도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퍼센트테이지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 아까 우리 신혼부부 몇 프로 해줬죠? 전세 금액의 80% 해줬는데 여기는 7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대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80%까지 해줍니다. 자, 대출 금리도 제가 아래 표 띄워드릴 텐데 연 2%에서 3.1%까지로 아무래도 최저금리 자체는 신혼부부 대출보다 높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 대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대금리 항목들 제가 이렇게 쭉 띄워드릴 텐데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 상품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하나의 분류예요. 생각보다 이 상품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 조건은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입니다. 자, 출산의 범위도 명확하게 지정해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다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자, 결국은 출산한 시점, 입양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출산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그 입양한 아이의 나이가 만 2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기준은요 조금 여유로워요.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로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특례자금 대출 대상이 되십니다.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똑같고요. 대상 주택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룸이 있는데요. 여기는 전세 보증금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바로 수도권은 5억, 수도권 외에는 4억까지 가능해요. 자, 신혼부부 얼마였어요?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근데 여기 얼마요? 5억, 4억.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대출 한도 4억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안타깝지만 3억입니다. 자,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신혼부부 대출이랑 똑같아요. 3억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3.0%고요. 자, 우대금리 항목이 중복이 적용되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했을 때 0.1%포인트, 대출 접수일 기준, 접수일은 은행에 접수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 한 명당 연 0.2%포인트. 내가 이 대출 접수하고 2년 안에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뭐냐? 0.2%포인트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미 전세대출로 2.4% 쓰고 있는데 바로 줄여줍니까? 아니요. 은행 가셔가지고 내가 출산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 가셔서 조건 변경을 신청하시면은 0.2%포인트를 낮춰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연 0.1%포인트,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30% 이하인 경우 연 0.2%포인트.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2년씩 4번 연장해서 10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은 2년씩 5번 연장해서 1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전세금 5억짜리까지 이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고, 들어가려면 나의 자금이 2억 정도 있어야 되는 것들은 조금 한계이긴 하지만 대출 금액이 3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돈을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조달하셔가지고 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외에 나머지 금액들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이 대출 아주 좋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죠. 자, 기본 조건은요 비슷합니다. 여기도 계약금 5% 이상 지불해야 되고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계산기 있죠? 만나의 계산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만 34세인가 만 35세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군대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대출은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 지금 현재 나는 부모님 밑에 있어,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야, 그럼 이 대출 못 받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이더라도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세대주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전입을 하신 다음에 나 세대주가 됐어 라는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비 세대주로서 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소득 기준은요 여기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결혼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엔 6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인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부분 신혼 가구는 얼마죠? 7,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부부 합산으로 해서 그 애매한 범위가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 해서 애매한 범위가 있다면 그걸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올해는 무조건 이 합산 금액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 안에는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받은 돈의 금액은 언제 이 증명서가 나와요? 언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옵니까? 내년에 나오죠. 내년 5월 이후에나 나오니까 그 전에 집을 구해서 나가셔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팁으로 좀 드립니다. 자산 기준 역시 3억 4,500만 원으로 동일하고, 대상 주택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여기에서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3억에 40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3억에 20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3억에 20, 3억에 30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출 한도는 얼마냐? 내가 전세금 3억짜리 들어가려고 한다면 대출 한도는 2억이에요. 그러면은 3억짜리 들어갔을 때 얼마 있어야 돼요? 네, 1억 있으셔야 돼요. 2억까지 대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경우에 사실 제일 핏한 거, 제일 좋은 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 들어가면 80% 곱하면 딱 2억이거든요. 그럼 내 돈 얼마 있으면 됩니까?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보통 받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 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지고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나이가 만 25세 미만이신 분들은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세대주를 잇는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내 밑에 내 자녀가 있거나 내 배우자가 있거나 내 부모님이 계시면 2억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정의 제가 맨 위에 말씀드렸죠. 대출 금리는요, 연 2.0%에서 3.1%까지입니다. 자, 금리 우대 항목은 여기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표로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서 우대금리에서 특이점 하나,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 연 0.3% 우대로 해준다는 건데요. 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0.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이 금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내가 꿀팁으로 내가 이제 곧 대기업을 이직할 거야, 혹은 공기업 들어갈 거야 하기 전에 이 대출을 받으시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0.3%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 내가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닌다 하면 이 우대 조건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용 기간이 2년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굉장히 유용한 대출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자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대출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번에 혼인신고 안 하시고 나중에 신고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분께서, 아내가 될 분께서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조금 더 어리시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반전세로 2억에 얼마, 3억에 얼마 이런 집을, 아파트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그거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랑 비교해 보셔가지고 아마 소득 범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시면 정부자금 대출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혼부부, 신혼집 구할 때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정부의 상품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손쉽게 상담이 가능하시지만, 정부 지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출에 맞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고 은행을 방문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전세자금 대출 또한 인터넷에서 받는 경우와 영업점에서 받는 경우와 스마트폰으로 받는 경우 각각 금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야 되고요. 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 또한 은행마다, 지점마다는 금리가 같습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혹은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우대금리 항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나한테 가장 저렴한 은행이 어딘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생존게임 마스터 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